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코스피 짙어지는 종목 장세, 목표가 오른 종목 봤더니 6월 들어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인 코스피의 종목 장세가 뚜렷해지면서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상향한 종목에 시장에 관심이 쏠립니다. 미국 연준의 매파적인 점도표 전망 등 거시경제 영향으로 코스피 지수 상단이 제한됐다는 평가가 나오자 실적과 수주 등 종목별 이슈가 주가 등락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커지고 있어서입니다. 증권가는 수출 호조로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화장품, 음식료, 반도체 종목의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습니다. 5월 기업 주식 회사채 발행 21조, IPO 대여 부재에 전월 대비 14.1% 하락. 지난달 기업들 자금 조달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PO는 물론 회사채 시장도 전월 대비 발행 규모가 축소됐습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5월 주식과 회사채 총 발행액은 21조 1,783억 원으로 전월 대비 3조 4,649억 원 줄었습니다. 반도체의 봄, 디램, 낸드 감산 끝났다. 2분기 호실적 예고. 지난해 연이은 적자로 감산에 돌입했던 반도체 업계가 AI 훈풍을 타고 출하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와 함께 올해 2분기에 호실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의 경우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6년 만에 최대 실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큽니다. 외국인이 쓸어 담은 현대차 최고가 행진에 시총 3위 LG에너지솔루션 제치나. 현대차 주가가 고공행진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재차 경신했습니다. 이에 현대차는 LG에너지솔루션과의 시가총액 격차를 줄이며 시가총액 3위 자리를 넘보고 있습니다. 주가는 지난 14일 3.92% 오른 데 이어 전날도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지난 10일부터 전날까지 7거래일 연속 현대차에 대한 매수 우위를 유지하면서 총 2,037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 9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지수만 놓고 봤을 땐 좋았지만 하락한 종목의 수가 월등히 많은 하루였습니다. 특히나 반도체와 자동차, 대형주 위주로 좀 매개가 쏠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뉴욕 증시는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왕좌의 게임 속에서 1위로 시총 1위에 등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반도체 오늘 또 한 번 훈풍이 좀 불어줄 수 있을지 기대해보면서 증시구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장 전에 체크해볼 이슈와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지니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개장 전에 체크해볼 이슈와 종목들 함께 좀 짚어주시죠.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재룡산업과 고려시멘트 이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체적인 반사이 기대로 움직이는 종목이다 볼 수 있는데, 일단 재룡산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AI 관련되어 있는 전력발 모멘텀을 알다시피 이제 AI 같은 경우에 시대가 다가오면서 전력 부족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전이라든지 이 변압기라든지 전선 관련되어 있는 전력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들이 이렇게 움직여주고 있었는데 추가적인 또 상승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이제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라고 해서 지금 또 발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전력에 대한 이런 미래에 대한 대응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특별법이 발의가 됐기 때문에 정부 정책으로서의 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신고가 패턴 기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월봉상 보면은 우리가 지금이 이전에 보통 그 저항대가 6,000원, 이제 한 5,000원에서 한 6,000원 이 정도 사이가 저항대였어요. 이 구간대가. 그래서 이 구간의 저항을 맞던 자리에서 지금 물량을 이제 돌파하는 듯 하다가 조정을 주면서 지금 안착했다 다시 뚫어냈죠. 이번 달 월봄이. 그러면서 이번 달 뚫어낸 자리가 지금 여러분들 차트상 흐름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과거의 딱 저항 구간대,
그러니까 완전 신고가 구간의 저항 자리를 또 뚫고 있죠. 그럼 이런 종목들이 지금 이전 저항 이제 전고점에 대한 저항 물량수와 그다음에 바로 이 최고점의 물량수와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주는 걸 봤을 때 추가적인 신고가 흐름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고가 패턴에 대한 이 상반 기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 8,000원대가 강한 저항이니까 이 구간들도 뚫어내는지 오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 가격은 현재 지금 자리 이 조정 6,500원 정도까지 그래도 열어놓는 게 좋아요. 이 이평대 터치해주고 가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6,500원에서 8,000원 정도까지. 목표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 이 앞에 얘기했다시피 신고가를 찍어준다고 하면 사실 10,000원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00원 이상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제가 얘기했지만 이 수익권에 나면은 익절은 하면서 가져가야 된다. 무조건 10,000원까지 홀딩할 게 아니라 이 과거 지금 2,000원짜리가 8,000원까지 올라가는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익절은 하고 가져가야 되고요. 손절 가격은 5,500원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고려 시멘트라는 종목이에요. 이제 고려 시멘트라는 종목이고, 자, 고려 시멘트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이 기업이 3자 배정 유증을 합니다. 그래서 500억에 대한 3자 배정 유증을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고 하면은 이 기업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가총액이 600억이에요, 600억. 그러니까 600억이짜리 이 시가총액이 500억 규모 유증이라고 하면은 거의 시총만큼의 유증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큰 호재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일반 유상증자라든지 뭐 주주 배정 유상증자라고 하면은 이건 악재인데, 3자 배정이라는 건 특정 3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특정 3자가 어떤 누군가 믿고 시가총액만큼의 이 500억을 투자했다는 건 그만큼 이 기업에 대한 미래 가치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500억을 가지고 또 신규 사업 다각화 추진한다라는 뭐 이런 모멘텀으로 인해가지고 주가 상승 기대 얼마든지 해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급등 나오는 모멘텀들 다 이런 거다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저항 돌파 패턴 기대라는 거는, 자, 보시면 아시죠? 이런 게 속임수 하락이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자, 분명히 지금 지켜줘야 될 자리거든요. 지금 차트장 보면 아시겠지만, 과거 이제 이 지켜줘야 될 자리, 이 당시에는 코로나 때문에 무너졌던 거고, 지켜줘야 될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고, 반대가 되는데 못 지키고 이탈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시 저항대 만들더니 돌파하고 안착해버리죠. 그럼 이 구간이 뭐가 되느냐? 이 구간이 속임수 하락이 될 확률이 크다. 그 속임수로 개인들 털어내는 하락 나와주고 저항 돌파하고 안착하는 패턴이 나와줬다라고 하면은 추가 상승 기대 얼마든지 해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 가격을 잡는다고 하면은 1,800에서 전 개인적으로 2,400원, 이거 위로는 뭐 굳이 그래서 2,400원. 자, 목표 가격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과거 이 한 3,000원에서 4,000원 정도까지 목표가 3,000원, 4,000원 정도까지 보실 수 있다. 손절 가격 같은 경우는 1,500원대 과거 이 최저를 깨면은 그냥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재롱산업 같은 경우는 이 AI, 그러니까 전력 모멘텀, 전력 부족 반사이익이다. 그다음에 이제 고려 시멘트는 사업 다각화 이 부분에 좀 집중해 보시고 해당 두 개 종목 한번 눈여겨 보시면은 충분히 또 좋은 시세를 노려보실 수 있지 않나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소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 함께 살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재룡산업이었습니다. AI발 전력 부족 모멘텀으로 함께 좀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 자주 언급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어제 우리 정규장에서 반도체 쪽으로 매기가 쏠렸고, 시간 외에서 봤을 때는 전력 설비 관련해서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중 하나가 재룡산업이었고 상한가를 터치하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이 부분도 함께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고려 시멘트였습니다. 시총이 한 600억 정도 규모가 되는데 자기 몸집만한 유증을 좀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제3자 배정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큰 호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 3,000원에서 4,000원 열어두셨습니다. 네, 6월 19일 수요일 문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네, 전 거래 우리 증시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에 2,760선을 넘기면서 종가 기준으로는 올해 들어서 가장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 현대차는 다시 한 번 더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이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을 하면서 약보합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떻게 진행될지 개장 상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 가까이 0.8% 상승하면서 2,786선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0.2% 상승하면서 860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AI 빅데이터로 분석한 인기 검색어 10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수페타시스부터 삼성공조까지 이렇게 10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수페타시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라우드 인공지능과 애플 AI의 수혜주로 인식이 되면서 굉장히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모았습니다. 전 거래일에는 7% 이상 강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라이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콤은 자율주행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테슬라가 중국에서 FSD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에 전 거래일에 라이콤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삼천당 제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먹는 비만 치료제 위고비의 복제약 개발의 속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두 번째로는 자사주 609억 원을 처분하면서 임상 비용을 마련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전 거래일에는 16%의 강세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전산업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조만간 전력망 특별법 1호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전 거래일에 11%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AI 빅데이터로 분석한 인기 검색어 10개 확인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랑 코스닥 빨간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피 쪽에서 조금 더 강도 있게 움직이면서 1%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자리해 주셨는데요. 함께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개장 분위기를 좀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가 조금 더 강도 있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반적인 분위기 좀 어떤가요? 일단 지금 시장 분위기는 오늘 초반은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전에 하기 전에 이제 선물 쪽을 좀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외국인 쪽에 순매수세가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오고 있고 기관의 경우에는 매도세가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외국인 매수세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변동성은 없긴 한데 지금은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그래도 선물 쪽에 좀 들어주는 흐름들을 봤을 때는 그래도 좀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거래소 그러니까 코스피 쪽에 대해서는 뭐 1%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 쪽에 지금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의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포지션을 좀 취하고 있긴 하지만은 아직까지 그렇게 큰 특이점을 보이진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은 코스피 쪽의 흐름들이 좀 더 좋은 향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지금은 코스닥의 경우에는 매도 포지션이 좀 많이 일부 나와주고 있기는 하지만은 만회되는 흐름들이 좀 나와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코스닥 쪽에서도 오늘 분위기를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업종별로 좀 살펴보자 한다면은 코스피 중심 쪽에서 지금 전기, 전자와 제조 그리고 대형주 중심으로 지금은 그 1% 이상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지금은 음식료 업종이 모처럼 만에 지금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폭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음식료 업종의 경우에는 변동성이 계속 좀 나와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적절하게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는 음식료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있기는 하지만은 변동성에 대해서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코스닥 쪽에서 흐름을 살펴본다 한다면은 인터넷과 정보기기, 비금속 쪽에 지금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은 섬유 의류와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는 지금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들을 제가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을 좀 체크를 했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 미국에서 그 소비자 판매 지수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가 좀 앞당기는 거 인하 가능성이 좀 더 나와주는 거 아니냐에 따른 작용을 해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따른 부분들보다는 지금은 아직까지는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증시 흐름들이 이렇게 좀 포착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지금 나쁜 상황으로 좀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코스피 쪽에 외국인 순매수세를 좀 확인을 해보자 한다면은 대형주 중심으로 지금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고 전기전자 그리고 제조업 쪽에 외국인 순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들만 좀 잘 유지가 된다 한다면은 계속 좀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코스닥 쪽에 대해서는 통신장비와 소프트웨어 쪽에 외국인 순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는 반면에 지금은 인터넷과 그 소프트웨어, IT 소프트웨어 쪽에 기관의 순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만 코스닥의 경우에는 변동성이 좀 더 나와줄 가능성이 있어서 오전장의 흐름만 체크를 하시고 오후장 때는 소프트웨어나 통신장비 쪽도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을 좀 확인을 해보자 한다면은 대체적으로는 지금은 코스피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지금 3% 이상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의 경우에도 지금 1% 이상 상승을 하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현대차 등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시가총액 대부분 상위 종목들이 모두 지금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코스닥의 경우에는 HLB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좀 약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은 대다수 지금 시가총액 상위 10종목들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흐름들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상태를 시장 상태 초반을 좀 확인을 해보자 한다면은 그렇게 나쁜 흐름들은 보여주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따른 그 기대감이 좀 연출될 수 있는데 오늘 밤 사이에는 미증시가 좀 휴장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오후장 때 좀 수급이 약해질 가능성을 좀 같이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분위기가 오전장은 좀 깊게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오후장이 좀 약해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신규 접근을 좀 생각을 해야 한다면은 오후장 때 오히려 지금은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전반적인 분위기 살펴봤는데요. 나쁘지 않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많이 움직이는 쪽 중에 하나 반도체 팹리스 쪽이 좀 보여서요. 여기 종목을 좀 살펴보면 어부브 반도체가 12.34% 기록하고 있고요. 텔레칩스가 5.46% 상승부를 좀 켜고 있습니다. 제주 반도체도 4%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팹리스 관련해서 어부브 반도체랑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연관성이 좀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부터 글로벌 전략회의를 시작을 했다고 하고요. 미국에서 이어서 7월 9일에다가 국내에서도 파운드리 포럼을 개최하겠다라는 소식을 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팹리스 기업과의 협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언급을 좀 했는데 언급됐던 기업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텔레칩스, 어버브 반도체, 그리고 리벨리온이 있습니다.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차량용, 어버브 반도체는 뭐 가정용 쪽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리벨리온 같은 경우엔 최근 사피온과의 합병 준비와 관련한 이야기로 한번 언급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부장님, 오늘 이 이슈와 관련을 해서 어버브 반도체랑 텔레칩스가 좀 강하게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들 지금 7월 9일에 파운드리 포럼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일정 매매도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예,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 텔레칩스는 결국에 이제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섹터에 대해서도 지금 좀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한데 지금은 그 삼성전자 이 파운드리 포럼에 따른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는 충분히 기대가 가능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시기적으로 좀 판단을 했을 때 그때 이제 파운드리 포럼 개최를 하고 본격적인 내용이 나오게 된다 하면은 이슈로 좀 급등 형상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때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부브 반도체의 경우에는 최근의 흐름들을 봤을 때는 6월부터 그 조정폭을 맞고 올라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텔레칩스와 어버브 반도체 둘 중에 뭘 정하냐 하면은 텔레칩스의 경우에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생각을 해서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텔레칩스는 그 비중 적게 좀 매수 관점으로 좀 유효하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어버브 반도체의 경우에는 지금은 제가 보기엔 지금 15,000원대 주가를 찍고 있기는 한데
2만 원대까지 바라보고 접근을 하셔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버브 반도체 쪽에 좀 탄력성이 좀 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서 그쪽 위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 리벨리온과 관련된 상장 이야기는 계속 좀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그 분위기가 계속 좀 연출될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나라 AI 반도체에 관련된 3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리벨리온과 사피엔 반도체 아닙니다. 사피온과 그리고 퓨리오사 AI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들의 경우에는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 퓨리오사의 경우에는 올해 좀 상장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 점을 봤을 때 나중에 그 신규 상장에 대한 이슈가 나오게 된다 한다면 그쪽 위주로 좀 관심을 가져보면 될 것 같고요. 리벨리온에 대해서는 원래는 이제 기업 가치가 생각보다 좀 저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리벨리온과 관계가 있는 기업들을 좀 살펴본다 한다면은 QRT라는 기업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QRT의 경우에는 반도체 반도체에 대해서 검사하는 뭐 그런 건데 인증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쪽과 연관된 점을 좀 찾고 접근을 해보셔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텔레칩스랑 어버브 반도체 일단 7월 9일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포럼을 국내에서 개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햅리스 기업과의 협업도 이야기가 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 두 기업을 특히 더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네요. 탄력 있게 움직이는 건 어버브 반도체가 될 수 있겠지만 텔레칩스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비중을 좀 적게 해서 매수해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종목들 흐름 중에 오늘 SK 하이닉스가 1.7%로 강세 보이면서 23만 8,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오늘 장에서도 0.71%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28만 5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수 기여도가 높은 종목 가면 수장님, 요즘에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있겠지만 현대차가 더 눈에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TP 상향 리포트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SK 하이닉스가 지금 29만 5천 원, 현대차가 한 30, 40만 원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예단하기는 어렵죠.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데 어느 정도 가격대가 왔을 때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코멘트를 주신다면 가격대가 어느 정도로 잡으면 좋을까요? 일단 SK하이닉스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SK하이닉스가 지금 23만 8,500원인데 아직까지는 좀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도 SK하이닉스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분위기가 잡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흐름들을 좀 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러한 기세를 봤을 때 그리고 2분기 때 실적까지 포함을 하고 3분기까지 계속 이러한 흐름들이 이어진다 하면은 30만 원도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지금은 SK하이닉스 쪽에 HBM 관련된 어떻게 보면 매출적으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분위기가 계속 좀 연출될 가능성이 높아서 일단은 지금 한 30만 원까지 보고 접근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될 수 있으면 신규 접근은 안 하시는 게 좋기는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좀 그래도 가져가 보고 싶다 하면은 비중 적게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분기 때 실적의 경우에는 크게 의심을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3분기 때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의 경우에는 지금 인도 IPO와 관련된 이슈가 있기는 한데 현대차의 경우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BPS나 PBR을 따져봤을 때는 못해도 지금 30만 원 이상은 좀 올라가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현대차의 경우에는 계속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쭉 이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특히 이제 IPO와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된 것도 있지만은 기업 밸류 프로그램도 재차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현대차의 경우에는 일단 30만 원 안착한 이후로부터 한 35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다 하면은 이전에 그 주가가 못 올라갔던 것들을 다 충분히 만회를 할 수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는 여기에 따른 기대감이 충분히 형성이 되기 때문에 현대차의 경우에도 계속 좀 가져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자 한다면은 SK하이닉스를 그러면 언제쯤 좀 매도를 해야 될까요? 라는 그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납품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SK하이닉스 쪽의 비중을 좀 축소를 시키고 삼성전자 쪽으로 좀 매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삼성전자도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지금은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유효한데 분할 매매 관점으로 좀 길게 가져가시되 무조건 이거는 트레이딩 영역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박스권 매매를 통해서 계속 좀 모아가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은 추후에 만약에 엔비디아 납품을 하게 된다 하면은 SK하이닉스의 그 HBM에 대해서 일부 좀 비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SK하이닉스 쪽에 좀 약간은
딜레이 될 좀 약간 낮춰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삼성 쪽에 앞으로 좀 기회가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삼성 쪽의 주가가 탄력을 좀 세게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포인트를 좀 더 말씀드리자 한다면은 최근에 임원이 계속 좀 자사주 매입을 했던 이력이 있잖아요. 그 자사주 매입을 했다는 것은 포인트가 좀 있습니다. 더 이상 주가가 하락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앞으로 좀 기대가 된다라는 자신감도 좀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삼성전자도 같이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SK 하이닉스랑 더불어서 좀 어느 정도까지 현대차까지 해서 TP 이상 어느 정도까지 왔을 때 경계감을 좀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둘 다 어쨌든 공통적인 건 30만 원대 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때가 왔을 때 조금 경계감을 높이셔야 될 것 같고 삼성전자에서 엔비디아 납품이 확인된다라는 소식이 있을 때는 SK 하이닉스와 관련한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는 전략도 좀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엔젤주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실 일정상 봤을 때는 오늘 발표가 되는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제로투세븐 봤을 때 지금 한 2% 하락하고 있고요. 아가방 컴퍼니 봤을 때도 한 1.3%대 하락률을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연속성도 좀 적고 변동성이 좀 크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저출산이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번에는 길게 가져가도 되는지가 궁금하네요. 이 저출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제일 좀 주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추후에 또 저출생 관련된 얘기는 계속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은 실적적으로 이게 가시 효과를 좀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모차가 많이 팔리느냐, 개모차가 많이 팔리느냐, 개모차가 많이 팔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트레이딩이나 그 테마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비유까지 좀 찰떡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소장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따라가 말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스탁솔루션 이슬이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지수를 봤을 때는 그래도 기분 좋게 좀 출발은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일단 양시장에서 좀 담아내고 있는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실까요? 네, 여전히 조금 코스피 쪽이 더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떠한 그런 디스카운트를 조금 더 해소해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기세대로 가면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이제 3,000 이상 돌파할 가능성도 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특히 지금 이제 시장에 대한 특징을 보면은 이 외인 투자자들의 코스피 지분율이 계속해서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또 3년 만에 최고치를 또 달성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 전망 자체는 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발동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AI 반도체 쪽에는 계속해서 외국인 지분율이 늘어나고 있죠. 특히나 이제 SK 하이닉스가 지금 삼성전자를 다시 한번 또 앞지르게 되면서 HBM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하이닉스가 좀 우위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 특히 이제 그에 따른 소부장주들, 팹리스 관련주들도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다시 한번 또 전력 관련주들, 전기 관련주들이 또 강세입니다. 이 테마들도 결국에는 이제 큰 어떠한 테마를 좀 보게 되면은 결국 AI 쪽이랑 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전력망 특별법 관련해서도 이슈가 또 있는 만큼 이런 전력 전기 관련주들도 좀 지속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특히 7월부터는 다시 한번 또 이제 세제 개편이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뭐 금융보험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들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 지금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제 쏠리는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좀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업종은 올해 하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과대낙폭이 심했었죠. 근데 최근에 이제 뭐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도 있으면서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도 바닥권에서 다시금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도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주들, 화장품주들, 그리고 식음료 업종들도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좀 재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시장 흐름은 이제 외국인들의 이제 수급 포인트를 조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주로 이제 반도체나 자동차 쪽을 조금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먼저 읽어봤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이 조금 더 강도 있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늘 음식료가 오늘은 좀 장 초반에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어제 움직였던 샘표를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어제 K소스랑 연관돼서 움직임을 좀 보였는데 사실 대두랑도 샘표는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대두 값이 최근 좀 많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8년 기준으로 미중 분쟁이 있었을 때 가장 많이 올랐던 부분이 히토류랑 대두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선을 좀 앞두고 계속해서 미중 분쟁은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될 텐데 그렇다면 대두와 관련한 종목들도 시장의 해지 전략으로서 좀 가지고 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지금 그런 시즌은 맞는 것 같아요. 충분히 해칭으로서 한번 좀 전략적으로 좀 투자를 해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샘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과거에도 미중 분쟁에 이제 관련돼서 테마로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두 시세에 따라서 이제 급등락폭이 굉장히 좀 반복이 되는 뭐 그런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샘표가 근데 사실 이런 테마적인 부분을 제외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식음료종에 또 들어가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분위기를 보면은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식음료종이 전반적으로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장주는 아직까지 뭐 삼양식품, 농심 이쪽이지만 그 밑에 관련된 종목군들도 지금 수급순환매가 돌면서 지속적으로 좀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이제 업종의 분위기를 봤을 때 샘표 역시도 이런 업종에 대한 분위기를 좀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 주가를 보면 좀 덜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후발주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중국과 유럽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이런 이제 또 관세 전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미중에 대한 무역 갈등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특히 이제 대선이 다가올수록 좀 심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테마까지도 좀 가져가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충분히 좀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뭐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음료 업종 중에서도 지금 이제 막 시작하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샘표는 뭐 테마와 펀더멘털도 두 개 잡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가격대에서도 충분히 좀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샘표가 좀 움직였는데 오늘은 좀 약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테마로 보더라도 펀더로 보더라도 괜찮다. 지금 가격대 메리트 있다라는 부분까지 코멘트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DI, LG 디스플레이, 대한전선, HD 한국조선해양, 금호석유 있습니다. 어떤 종목 좀 살펴볼까요? 네, 전선 관련주들 다시 한번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뭐 대한전선 오늘 이제 상승을 하다가 다시금 눌리고 있는데 사실 고점 대비 지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AI 반도체 관련주들을 좀 놓치신 분들 오히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전력이라든지 전기 관련주로 좀 눈을 돌리셔도 좀 괜찮습니다. 특히 대한전선 같은 경우 이제 실질적으로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전력망 특별법이 다시 한번 좀 게시가 되면서 이에 따른 또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단순히 지금 테마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숫자로도 계속해서 좀 찍혀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적이 또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을 했고 최근 이제 전력 수요가 좀 늘어나게 되면서 이런 이제 부분들이 또 2024년 실적으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구리 수요가 또 폭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전선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 여기에 따른 이제 수혜를 좀 볼 수밖에 없는데 이 전선을 제조할 때 대부분 이제 구리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력 수요가 늘어날수록 이제 구리에 대한 수요도 좀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구리 가격이 많이 또 장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전선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이제 원재료 값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판가도 올릴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수익성 연결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좀 눌렸을 때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현재 가격대가 뭐 16,10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16,000원 이하대에서 이제 15,000원대까지 분할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으로 봤을 때도 숫자가 좀 계속 찍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셔야겠습니다. 16,000원 아래에서 접근을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EM텍, 어보브 반도체, 카페24, 덕산테코피아, 텔레칩스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어보브 반도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종목도 오늘 좀 상승을 하다가 좀 눌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신규 관점에선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또 파운드리 포럼을 또 개최를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에 따른 이제 협력사, 특히 이제 팹리스 회사들과의 협력안에 대해서도 이제 구체적으로 좀 공개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어보브 반도체 역시 이제 MCU를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관련 이제 삼성전자 협력사로 좀 볼 수가 있겠고 이에 따른 소식에 오늘 이제 주가가 좀 급등을 한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MCU 같은 경우에는 온 센서 AI에 있어서 이제 두뇌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걸 지금 삼성전자에서 만들면서 LG전자 쪽에 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 MCU가 가전제품 쪽으로 좀 많이 쓰이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가전제품 업황이 좀 안 좋게 되면서 영업이익이 좀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이제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이제 가전제품에도 이제 AI 기능이 당연히 이제 탑재가 되는 이런 시대가 올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삼성전자에서 AI 관련된 이제 가전제품을 출시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한 15종만 출시를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올해 여름이 굉장히 또 덥다고 합니다.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최근 이제 냉방 가전제품이 또 판매량이 계속해서 좀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동사의 어떤 실적 개선에 크게 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주가상에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도 충분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좀 눌리고 있는데 이 종목도 이제 좀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항상 분할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우선 전고점 부근이 한 2만 원대까지 중장기적 관점에서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에서 국내에서도 파운드리 포럼을 개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보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가 조금 달렸습니다. 그래도 8%대 강세 지금 보이고 있고요. 오늘 출발도 갭상승 출발했다라는 부분도 함께 체크해 드립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서울경제 AI가 주목하고 있는 오늘의 공략주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서울경제 AI가 포착한 오늘의 공략주 3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략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바로 대신증권입니다. 네, 금리 인하 가능성이 확산이 되면서 이 증권 관련주들이 어제장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대신증권은 전 거래일에 7%가 넘어가는 강세까지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바로 점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호 강도가 95점이고요. 수급과 차트 그리고 모멘텀까지 90점, 거기에서 실적까지 95점, 종합점수 92점으로 포지션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현재 흐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2.76% 하락하면서 16,58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AI 공략주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한솔케미칼입니다. 한솔케미칼은 이슈가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5월 말에 나올 리포트에서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특히나 소재 위주로 개선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제장에 P&O 케미칼의 공장이 가동이 일시 중단이 되면서 그 반사이익이 가져왔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제장에는 5.75%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점수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호 강도와 실적이 각각 85점이고요. 수급이 75점, 차트와 모멘텀이 80점으로 종합 점수 81점, 포지션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현재 흐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0.91%, 1%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18만 7,50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AI 공략주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넥스틴입니다. 증권가에서 넥스틴의 이 HBM 검사 장비가 독보적인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어서 하반기 모멘텀이 기대가 된다라는 리포트가 발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가 34% 상승한 92,0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전 거래일에는 5%가 넘어가는 강세를 가져왔습니다. 이어서 점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호 강도와 모멘텀이 85점이고요. 차트가 80점, 실적과 수급이 90점으로 조합 점수 86점, 마찬가지로 포지션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현재 흐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1.52% 강하게 상승하면서 71,70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 AI가 포착한 오늘의 공략주 3개 확인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서울경제 AI가 주목하고 있는 오늘의 테마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테마 함께 살펴보시죠. 3가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조선이 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장에서도 조선주가 좀 잘 갔고 오늘 장에서도 장 출발도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특히나 뭐 신조선가, 중고선가 다 요즘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 가고 있다라는 부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반도체 쪽으로 어제에 이어서 매기가 같이 쏠리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시총 1위 자리를 등극을 좀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훈풍도 받아가는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던 삼성전자 파운드리 포럼에 대한 이슈도 같이 좀 작용을 하면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인데 역시나 현대차, 기아와 관련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삼성, 현대차랑 기아차 오늘도 강보합순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어떤 테마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자동차 이제 관련주들 특히 최근에 이제 굉장히 또 우상향으로 좀 직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 최근에 엄청난 또 호재가 있죠. 바로 이제 인도 법인에 대한 기업 공개 이런 이제 호재가 또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게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좀 무조건 호재다라고 좀 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현기차의 해외 판매량은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지만 사실 좀 국내 같은 경우에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미 시장은 여전히 좋지만 지금 어느 정도 좀 돌파구를 이제 찾아야지 추가적인 외형 성장이 좀 가능한 시기인데 지금 최근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인도 쪽에 IPO를 하겠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주가 상승에 있어서 어떤 모멘텀이 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인도의 경우에는 사실 세계 3위의 자동차 시장입니다. 뭐 중국이나 뭐 북미만큼 이제 거대한 시장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 최근 인도에서 이제 점유율을 또 2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쟁사인 BYD나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출시가 좀 지연이 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 강도가 굉장히 좀 약하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주가상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번 IPO 규모를 좀 감안하면은 뭐 대규모 생산 능력 확대로 좀 이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 시기가 이제 올해 한 4분기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제 자금 조달 규모만 해도 한 4조 원 정도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이 부분이 지금 인도 증시에 있어서 사상 최대치입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만으로도 좀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가총액은 한 23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이제 대주주 지분을 일부 공개를 하면서 잃게 되는 이런 구주 매출을 제외하면은 현대차에 미치는 영향은 총 한 10조 정도 이상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이게 주가 상승으로 좀 퍼센테이지로 계산을 해보면은 올해 실적 기준으로 최소 지금 가격대부터 15%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 실적까지도 좀 보게 되면은 지금 가격대로부터 한 20-30% 이상 상승 여력이 좀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은 또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수혜도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 올해 2분기 실적도 좀 기대가 되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소각 쪽에 더 적극적으로 지금 시행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북미 쪽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판매량은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뭐 투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너무 잘 팔리다 보니까 또 평균 판매 가격대까지 상승이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또 2분기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또 이제 부품 관련주들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결국에 이제 부품주들도 같이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현대차나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익성이 세계에서 이제 가장 높은 자동차종 기업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부품사에 대한 어떤 단가 책정 환경도 이제 굉장히 좀 우호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부품주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이제 수주가 좀 늘어나고 있는 기업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뭐 완성차 업체는 현대차, 기아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는 뭐 HL 만도, SL을 좀 대장주로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HL 만도나 SL 같은 경우에 이미 인도에서 이제 부품 쪽으로 이제 현지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기업이 이제 부품 관련주 중에서는 가장 또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신규 수주 역시도 이제 최대치를 좀 갱신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신규 수주를 따게 되면은 결국에 이제 2년 뒤부터 실적이 좀 반영이 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2025년부터 실적이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보신다면은 그 외에 뭐 화신이라든지 성우 하이텍 같은 이런 배터리 케이스를 공급하는 회사들도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같이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현대차는 인도 법인 IPO에 대한 기대감 속에 쭉 잘 가고 있습니다. 현대차 TP가 지금 한 30에서 40만 원까지 책정되는 증권사 리포트 있고요. 기아 TP 같은 경우는 18만 5천 원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요.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증시 7, 8, 9에 나왔던 종목들 다시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7로 함께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은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빅테크가 과열됐느냐라는 질문에 노라는 답을 좀 해주셨는데요. 두 가지 종목을 제시해 주셨는데 먼저 첫 번째는 HBM 수율과 관련해서 PSK 홀딩스를 짚어주셨습니다. PSK 같은 경우에는 전공정과 관련되어 있고 PSK 홀딩스는 이제 후공전단에서 관련이 좀 되어 있는데 HBM 수율과 관련한 장비를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2.4%로 오늘 강도 있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반도체, 유리기판이나 뉴로모픽 관련해서도 기분 좋은 흐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원익 IPS 살펴볼 거고요. 이 SSD 낸드와 관련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이 SSD 낸드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저장 공간을 절약할 수 있고 속도도 높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키옥시아에서 1년 8개월 만에 이 낸드 감산을 종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다시 해석을 해보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이 낸드에 대한 재고가 어느 정도 적정 수준 밑으로 좀 내려올 수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2%대 강세 보이면서 기분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증시 8로 함께 이동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주전자재료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는 이 대주전자재료가 실리콘 음극재 관련해서 급등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포르쉐랑 아우디에만 제공을 하고 있다가 여기에 공급하는 기업이 한 9군데로 늘어나게 됐고요. 최근에 연말에는 이제 테슬라가 2170 배터리와 관련해서 이 대주전자재료의 음극재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속에 함께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잠시 쉬어가면서 1.5%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살펴보시죠. 포우롱 글로벌 보겠습니다. 최근에는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해서 영일만 항을 2배 정도 늘린다라고 했을 때 주목을 받았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영일만 항에 있어서 지분을 좀 보유하고 있는 두 번째 기업으로 자리를 하고 있어서 크게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 오늘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은 수소 관련해서 언급을 좀 해주신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미 충주에 수소 생산 거점을 구축을 해놓고 여기에서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실행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춰주셨습니다. 오늘은 쉬어가며 2.7%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9로 함께 이동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슬희 전문가와 함께 자동차 그리고 부품주 살펴봤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테마단에 함께 또 나오게 됐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인도 IPO 관련한 기대감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TP가 계속해서 상향되는 리포트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좀 부품단에서 흐름 좀 살펴볼 텐데요. 완성차 투톱은 일단 강보합 수준에서 가고 있고요. HL 만도는 3.16%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살펴볼게요. 이번에 SL 살펴볼 텐데요. 우리 유창희 대표님의 승부주이기도 했던 종목입니다. LED 램프와 관련한 기업이고요. 헤드램프 0.44% 상승하면서 강보합 수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HL 만도 그리고 SL 같은 경우에는 이미 현지에 인도 법인이 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진출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종목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코스피 2,790선 돌파하면서 52주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정선우의 2주식에서는 재룡산업, 고려시멘트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 섹터에서는 자동차 및 부품주 테마 살펴봤습니다. 부품 관련주 수주 모멘텀이 기대된다는 의견 제시했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